이 글씨가 왜 이래? 귀신 들렸어? 1fx 1fx 이 식이 나오잖아.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아이! 저렇게 푸는 거구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됐어요. 네. 제가 암산으로 이 문제를 푼 거는 이렇게 푼 거예요. 3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2지. 그럼 3이면 여기서 6 떨어지겠다. 이렇게 한 거지. 마이너스 5다. f 마이너스 5는 1에서 5 올라가겠다. 6이네. f 인버스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라는 함수 값을 언제 갖냐? 여기서 몇만큼 떨어졌어? 마이너스 5는 6 떨어졌잖아. 그럼 3 가겠네. 3이네. 이렇게. 18 1번 넘어갈게요. 이쪽 7번 질문할 만한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줄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씁니다. 3a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 이 정도 크기면 보이지? 플러스 3b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전개해요. 9a 제곱이죠? 얘들아 최소값 구하래지? 뒤에 뭐 쓰고 싶냐면 쌤은 a제곱분의 1을 쓰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다음 9b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 다음 뒤에는 6 곱하기 b분의 a 플러스 6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냐. 그럼 각각 따로따로 보는 거야. 너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곱해봐 몇이야? 9. 2루트 9. 6보다 크거나 같아. 언제? 9a 제곱과 a 제곱분의 1이 같을 때요. 너도 마찬가지로 6 이상이죠? 9b 제곱이 b 제곱분의 1보다 1과 같을 때요. 이 친구는 곱하면 6으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가 몇 이상이야? 2 이상. 이렇게 되잖아. 등호가 언제 성립해? b분의 a와 a분의 b가 같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니?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잖아. 근데 ab 양수 아니니? 따라서 ab가 같을 때지.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 a 대제곱이 몇일 때? 9분의 1일 때 성립해. 그럼 a제곱이 몇일 때야? 3분의 1일 때야. 따라서 a는 3분의 루트 3일 때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b가 3분의 루트 3일 때 아니야? 이렇게. 자 봐봐. a가 3분의 루트 3이면 너가 6이란 최소값을 가지고 b가 3분의 루트 3이면 너가 6이란 최소값을 갖고 a와 b가 값이 같으면 너도 2라는 최소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전부 다 성립할 수가 있는 순간이다 이거야. 언제? 너네가 몇으로 같을 때? 3분의 루트 3으로 같을 때요. 이런 유형 비슷한 문제인 거야. 그럼 결국 너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6 플러스 6 곱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최소값은 24가 나오는 거예요. K는 24다. 그리고 AB의 최소일 때 AB의 값을 ML이래. 뭐야 이거? 3분의 루트 3들이지? 제곱하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답은 24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번이 되는 거야. You got it?
유형이에요. 유형. 산술기하 평균이 하나의 식에서 3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다. 이런 문제 어떻게? 내신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외워주자. 당연히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쌤이 계속 이해해라. 이해해라. 본질을 좀 알아라라고 하잖아. 그걸 안 하고 그냥 외우고 클리닉 때 문제 풀고 끝내잖아. 그러면 그 기억은 일주일도 안 가요. 장담할게. 일주일도 안 가. 근데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을 오늘 듣고 말 것도 아니잖아. 이번 끝나고 2학기 때 또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 들을 때 이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돼. 여러분 느끼지 않니? 같은 문제를 숫자만 다르게 해서 3개, 4개를 풀잖아. 그럼 풀이가 계속 달라져요. 여러분 풀이가. 똑같은 풀이를 하면서도 이해력이 좀 더 깊어지면서 본질에 가까운 풀이를 하게 된다고. 그걸 이제 빠풀이라고 하는 거잖아. 빠른 풀이. 그것처럼 이해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다음. 질문 있니? 10번. 이거 뭐야? 해보는 거야. 해봐이. 자, 일단 여러분 정의역이 뭐죠?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죠, 여러분. 맞아? 얘들아 이거 뭐야?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정의역이 무슨 집합이야? 가산 집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어? 수열의 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나오는 문제가 간혹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는 거야? 첫 번째, 규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규칙이 없으면 해보란 뜻이에요. 해봐라. 근데 첫 번째 x에 며칠 대입해야 7번 대입해서 1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가능성이 많아지지. 이건 어떻게 푸는 게 좋은 거야? 반대로 가버리는 거야. 반대로. f 인버스 7제곱 1은 k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뭘 대입했을 때 1이 나왔을까를 떠올려 보는 거지. 뭔 말해? 자, 그러면 fx가 1이 되는 x가 뭐가 있는지 조사해봐. x가 뭐예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죠. 첫 번째 홀수일 때, 두 번째 짝수일 때. 이렇게 케이스가 나뉠 수 있어요. 얘가 만약 홀수였다면 2분의 x라는 함수값이 되겠죠. 얘가 1이 되려면 x는 2여야겠죠. 안 된다는 거지. 왜? x가 뭘 했으니까? 아, 짝수지? 반대로 썼네? 죄송합니다. 짝수면 2분의 x. 너가 1이 되려면 x는 2겠네요. 맞니? 다음 홀수면 2분의 x 플러스 1이 나왔다 이거 아니야. x가 몇이야? 1이죠. 됐니? 자, 여러분 일단 2번 이 느낌을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2의 7제곱에서 왔나 보다. 이러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는 걸 느껴야 돼. 계속 2로 7번 나눠서 1이 되는 느낌이지. 뭔지 알겠어? 7번 나눠서 1이 된 느낌이야. 얘는 1을 계속 넣었더니 1이 반복된 느낌이야. 그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지. 그것뿐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x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f2x가 1이 되려면 f서클 fx가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 방금 봤다시피 fx가 1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2 아니면 1이어야 된다는 걸 발견한 거야.
이해되겠어? fx가 1이 되는 x가 2랑 1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맞지? 그럼 이번엔 f2, f제곱 x가 1이 되려면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1 또는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맞지? fx가 1이 되는 경우는 알았지? 알잖아. 그죠? 그럼 fx가 몇이 되는 순간을 따로 조사하는 거야? 2가 되는 순간을 또 따로 조사하는 거야. 그럼 fx가 언제 2가 되느냐? x가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는 2분의 x가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4인 것이고요. 홀수일 때는 2분의 x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갈래로 나온다는 거지. 두 갈래. 뭔 말해? 자,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야. F7X가 1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F6X가 뭐여야 돼? 너를 다시 한번 F에 대입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1과 2가 나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F5X가 뭐가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 1과 2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해보니까 뭐랑 뭐가 나와야 돼? 3과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3 또는 4여야 얘가 2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1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그럼 얘는 또 뭘로 돼? 1은? 1,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3, 4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니? 그러면 함수값이 3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봐봐. 7, 8 아니야? 7, 8? 7, 8 아니야 얘들아? 맞니? 8을 죄송해요. 5, 6이죠 5, 6. 이렇게. 그럼 4가 되려면 또 7, 8 아니냐는 거야. 보여? 규칙이? 1, 1, 2, 1, 2, 3, 4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얘는 개수가 하나고 얘는 두 개고 얘는 네 개고 얘는 8개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7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뭔 말이야? 얘가 2의 세제곱계잖아. 그럼 F 4제곱은 2의 4제곱계고 세제곱은 5제곱 제곱은 6제곱 F1은 7제곱이지 않냐 이거지. X의 개수, K의 개수 맞죠? 답은 5번이 되죠. 5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사실상 여러분 대수 과목의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를 함수라는 명목으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함수는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 갈래로 나뉜다. 유한집합이면 무엇으로 해결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한다. 비가산집합이면 그래프를 그려 해결한다. 가산집합은 특수한 경우다. 원래 대수 과목에서 배우는 수열로 풀이를 하는 게 맞으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뭐가 있는 규칙이 있거나 두 번째 그냥 냅다 때려서 계산하라는 문제다 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읽으면서부터 풀이가 정해진 거야 사실. 이해되겠어요? 쟤를 읽으면서 가산집합이네? 닥치고 해보자가 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풀이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풀이가 없어요. 그냥. 다음입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가 수능에 그냥 한 문제는 꼭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하나 나오는 문제입니다. 9번.
이 직각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이죠? 4죠. 이때 3a 플러스 2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3a 플러스 2b와 이 친구 차수 차이가 나죠. 반지름이요? 아, 감사합니다. 4, 내가 16. 땡큐. 차수 차이가 나죠? 그럼 콧이죠. 콧이에요. 너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몇 해야 돼? 9 플러스 4 이렇게 해야겠지. 13. 이게 성립한다. 뭐 최대가 언제인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물어봤니? 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 얘가 몇이야? 16. 그러면 3a 플러스 2b는 몇 이하야? 4루트 13이야. 물론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ab는 길이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이쪽은 안 써도 괜찮아요. 4루트 13이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쿠시슈바르츠가 교육과정에 이때도 없었어요. 근데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또 12. 11번 잘 풀었어요? 넘어가도 돼요? 이거 푸는 방법 아시죠? 제가 유일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지수 표현에서 모든 영역의 개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문제 무조건 풀린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12.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친구 왼쪽으로 넘기면 x-y 곱하기 x 플러스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됐니? 자, 이 친구는 달리 얘기하면 너네 둘이 부호가 어떻다?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지. 반대입니다. 이 친구는 무슨 뜻이야? x랑 y가 같거나 y랑 z가 같아요. 이런 얘기지. 얘는 뭐야? x와 y가 같고 y와 z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지. 이 친구 양변 0보다 크거나 같죠? 뭐 해도 괜찮아? 제곱해도 괜찮아요. 그죠? y-z의 제곱이 x-z의 제곱보다 작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니? 양변 제곱해도 같죠? 자, 기억은요 여러분 딱 봐도 같은 거죠. 이거는 그치?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보세요. 자, 잘 봐. 얘를 하나의 조건 A라 하고 얘를 하나의 조건 B라고 이렇게 해봐. 그럼 너의 진리집합을 라지 A, 라지 B라고 이렇게 해봐. 그럼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나와? A와 B의 합집합이 나오지. 근데 여긴 뭐야? A와 B의 교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저쪽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A 합 B에 A 교 B가 포함될 거 아니니? 근데 둘이 같니? A 합 B와 A 교 B가 같냐고 지금. 딱 봐도 다르잖아. 무슨 말이냐? A 합 B랑 A 교 B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A랑 B랑 같아야 돼요. 즉 얘랑 얘랑 같은 집합이냐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지. 이쪽은 이렇게 되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이유는 맞는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다음입니다. 자, 디귿은 그러니까 풀이가 여러분 총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잘 봐. 첫 번째 너희들이 보통 하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야. 뭐냐면 P면 Q에다가 참임을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P를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이유는? 하면 너네가 보통 그걸 뭐라 그래?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게 첫 번째 풀이야. 직관적인 풀인 거지. 그냥 얘를 가정한 상태에서 얘가 맞는지 보는 거야. 두 번째 풀이가 뭐야? 근본에 맞는 풀이야. 진리집합 가지고 푸는 거야. 얘가 참이 되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의 진리집합이 너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걸 이용하는 거지. 너를 만족하는 원소가 뭐야? 1. 너는 마이너스 1과 1. 이게 성립하니까 참입니다. 이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풀이 못하는 인간이 없어. 근데 이 풀이를 못하는 인간들이 많은 거야. 선생님들이 그걸 모를까?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맞을 수 있는 문제 보통 낸다고. 조심하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울질을 해봐야 돼. 내가 이쪽 방향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성립하는지 살피고 싶어. 그러면 그냥 마치 대입을 때려보듯이 가정해서 푸는 게 빠를까? 아니면 좀 엄밀해야 할까를 따지라는 거야. 그럼 디귿을 봤을 때 어때? 충분 조건은 그냥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가정하고 풀어도 될 것 같잖아. 얘라고 할 때 얘가 성립하는지 봐도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다고 1번을 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쪽 방향은 어때? 얘들아,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절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 혹시? 그 느낌이 만약에 들잖아? 나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절겠다라 싶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말해주는 대로 풀어 그냥. 알겠니? 여기서 난 확신이 들어. 난 이거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당신 방법으로 풀어. 괜찮아.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럼 무조건 선생님 말하는 대로 풀어. 간다? 쌤이 그런 얘기했지. 봐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있잖아. 지금 여러분 느껴봐. 조건 P랑 조건 Q가 같은 조건인 거 같니? 필요 충분 조건인 거 같니 혹시? 필요 충분 조건 같이 느껴져? 아니지 않니? 다른 느낌이 들지 않냐는 거야. 이해 가요? 니은 봐봐. 이게 같아 보여? 뭔가 다른 느낌이 들잖아. 같은 조건일 것 같지 않은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만약에 같은 조건이면 만약에 얘가 성립하잖아?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마스터풀이야. 야, 얘가 0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x랑 y랑 같아. 그럼 얘가 맞는 말이야? 그렇다고 얘가 맞는 말인 건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이 성립하지가 않거든. 맞아? 그럼 보통 이쪽이 성립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둘 다 안 되는 걸 문제로 내겠냐고. 잘 안 낸다고. 보통 한쪽만 성립하는 걸 낸다고. 그게 무슨 말을 뜻하냐? 누군가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인 형태를 문제로 많이 낸다고요. 여기 두 개가 둘 다 살아있어서 요쪽도 안 되고 요쪽도 안 되는 건 문제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 이건 여러분들이 그런가? 할 만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니? 쌤이 노하우가 많은 거잖아. 그래요 보통. 둘 다 성립하지 않는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만한 문제는 총 3개야. 충분 조건만 성립하거나 필요 조건만 성립하거나 필요 충분 조건이거나 이 3개란 말이지. 그럼 첫 번째로 필요 충분 조건 같은지를 따지라는 거야. 얘들이 같아 보이냐고. 달라 보이지? 그럼 보통 한쪽만 성립할 거라고. 근데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얘를 가정해봤어. 그럼 XY가 같으면 얘가 같니? 아니지. 그럼 반대가 성립하니까 얘는 보통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알겠니? 물론 확인은 해야지. 그럼 반대로 얘네가 다 같아. 그럼 얘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되지 않아? 다 같으면 얘 0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쪽이 성립하지?
근데 같아 보이냐고. 달라 보이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첫 번째. 자, 굳이 이걸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싶은데. 첫 번째, 필충? 이거야. 필요 충분인가? 근데 얘 쓰면 끝내면 돼. 근데 노면 어떤 행동 강령을 따르면 되냐면 더 작아 보이는 집합을 가정해버려. 무슨 말이야? 아, 왜 이렇게 진심이 안 보이지 애들? 나만 진심으로 가르치는 느낌인데? 자, 여러분 얘가 또는을 가지고 있고 얘가 and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가 더 작아 보이지? 그렇지 않니? 얘가 훨씬 타이트한 조건 아니냐는 거야. 그럼 얘이면 얘다가 되는지를 보라는 거야. 근데 돼?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쪽은 틀렸다는 뜻이 된다는 거라고. 이렇게 풀면 빨라요. 얘 봐봐. 누가 더 헐렁해 보여? 누가 더 타이트해 보여? 이걸 따져보라는 거야. 어때? 여러분 얘는 이런 뜻이지. x가 y보다 작고 y가 z보다 작다 이런 얘기야. 얘는 부등식이 하나지. 누가 더 타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 얘가 타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같아 보이니? 달라 보인다 이거야 조금. 이해가 되겠어? 자, 물론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까?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둘 다 z를 가지고 있죠. 저한테는요 절대값 하면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z가 있어서 y로부터의 거리가 z로부터의 거리, x로부터의 거리보다 짧아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이 근방에 y가 있고 x가 저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이 부등식이.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너네 이런 생각할 수 있냐고. 못하지 않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차선이지 차선. 생각해봐. 아니 쌤이 아는 걸 다 가르친다고 해서 너희들이 수행할 수 있냐는 거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수행할 수 있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 최고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걸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제 역할은 위에서 자꾸 여러분들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 역할은. 자꾸 당기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지려는 노력을 안 하면 사실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너네한테 욕을 받기 시작하지. 너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서로 이제 악대학 관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런 거다. 그럼 얘들아, 얘는 선생님의 입장이야? 그럼 얘는 뭘 말하고 있냐?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친구는 케이스가 몇 개야? 저한테 케이스가 몇 개 나오냐면 저한테는 4개처럼 보여요. x가 너 아니면 너, y가 너 아니면 너, 2 곱하기 2개, 즉 4개의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쌤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까지 해상도가 정말 정밀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어도 얘는 부등식이 하나고 얘는 부등식이 2개가 and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타이트한 느낌이라는 거지. 그리고 둘이 달라 보이잖아? 그러면 얘를 가정하라고. 얘가 더 좁아 보이면 얘들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니? 얘가 더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때 얘가 되는지를 살피라는 거야. 간다. x가 y보다 작지. y가 z보다 x가 z보다 작잖아. x가 z보다 작아? 그럼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로 곱해서 나오지 않겠니? 다음 y가 z보다 또 작지?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z 사라지고 x가 y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잖아. 그럼 얘이면 얘다가 성립하지. 맞니? 근데 이쪽이 성립하네? 근데 둘이 같아 보이냐고.
달라 보인다. 그러니까 얘는 충분 조건만 성립할 거다 이거야. 알겠어? 이게 가장 빨라. 단 정확하진 않아. 납득이 되겠어?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느 정도의 유추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풀이에. 원래는 이쪽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쪽도 따로 살펴야 돼. 근데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맞다 해. 그럼 이쪽 방향이 틀렸다는 걸 뭘 들어버려? 발레까지 들어서 끝내야 돼. 저는 그래요. 틀렸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 발레를 들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를 유추해서 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Z가 있고 이 근방에 Y가 있고 좀 더 먼 곳에 Z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 이런 발레를 들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와우, 죄송합니다. 이런 발레를 들어서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너는 되는데 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성립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무튼 답은 2번이 된다. 다음. 다음 쪽. 자, 여기부터는 다 하면 되죠? 아닌가요? 13번 해주세요.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공유하는 원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있지 않아? 누구? 누구? 3이죠. X가 3만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성립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야. 첫 번째, X가 3을 원소로 갖는 경우. 두 번째,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이런 케이스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 이걸 배운 게 뭐야?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이죠. 이런 걸 잘해야 돼. 자, 3을 원소로 갖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런 거지. X가 3만 원소로 하면 더 이상의 만족해야 할 조건이 없는 거야. 무조건 만족하니까. 근데 전체 집합이 원소가 몇 개야? 몇 개야? 7개가 아니라 스벌 7개! 어? 근데 3을 반드시 원소로 포함한다며. 그럼 X 원소, X 몇 개야? 2에 6제곱개 이렇게 나오지. 됐지? 다음, X가 3을 원소로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일단 4를 가져야 얘를 만족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X는 4를 원소로 해요. 그리고 1을 원소로 하거나 2를 원소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4를 원소로 갖고 너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느낌이에요. A교, B합교 이런 느낌이죠. 너 또는 B합 C라고 쓸게. 너 또는 너를 만족하고 너를 만족해라. 이런 얘기잖아. 맞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 방법은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는 걸 여러분들 쌤도 학생 때 그래서 그런 거야. 쌤은 집합을 중학생 때 배웠어요. 교육과정상. 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마치 얘를 배경 지식처럼 받아들여 버렸어. 무슨 말이냐? 저거는 선생님이니까 나한테 설명하고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나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을 이해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얘들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쌤은 재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 거 아니니? 그쵸? 수학적 재능이 어느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도 성적이 잘 나왔던 거야. 근데 가르쳐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재능이 출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려면 이 식을 쓰는 연습이 가장 최선이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보통 시험 볼 때까지 마인드가 어떠냐면 이것조차 쓰지 않는다는 거야. 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얘를 마다하고 얘조차 쓰지 않는다는 거야. 너넨 풀이를 어떻게 한다? 이것조차 쓰지 않아, 너희들. 문제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 안 써. 그냥 이런 이지라랑. 오케이. 그럼 됐네? 아, 오케이. 2의 6제곱. 이지라래 이제. 얘도 가져가고 얘도 가져가. 그럼 얘는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없다 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발전이. 내가 장담한다. 여기서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않고 믿더라도 내가 시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잖아? 너는 무조건 시험에서 이렇게 풀게 돼 있어. 저주 좀 할까? 틀리게 돼 있어. 어려운 문제를. 근데 여러분들 대수 풀 때 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합 단원과 함수 단원은 대수에서도 무조건 따라붙는 단원이고 나아가서 미적분 원에도 따라붙는 단원이고 대수에서 뭐 배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수열 다 함수지. 미적분 원에서 뭐 배워?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미적분 2에서 뭐 배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확률과 통계 뭐 배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다 함수야 얘들아. 응? 근데 함수의 근본이 뭐야? 집합이야. 여기서 이걸 학습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 봐. 솔직히 내가 쌤이 집합 공부할 때 있잖아.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2시간 반 동안 너희를 설득하면 너네가 내 말을 맹신하잖아? 난 그럼 2시간 반 동안 설득하는 의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이 3시간 반 동안 다양한 학습에 대한 다양한 개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시간 30분 동안 너희들을 설득할 시간을 쓰고 1시간 동안 학습을 시켜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난 무조건 이 방법을 선택할 거야. 그만큼 이 집합이란 단원, 함수란 단원이 너무 중요해. 근데 그냥 중요해. 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지랄로 푸는 방법을 선생님처럼 푸는 것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얘들아. 이게 수학이야. 이게 수학이라고. 이건 IQ 테스트야. 자꾸 피지컬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수학자들이 20세기 때 피지컬로 하던 걸 게오르그 칸토어라는 사람이 집합론을 만들어서 그냥 식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 그리고 그걸 좀 하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지 않고 피지컬로 밀어서 문제를 맞추는 습관을 쌤 같은 거 풀다가 습관 조지고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고난도 가서 집합 어려워요.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쌤 B단계는 풀리거든요? 족가고 있네. 거기서 그렇게 풀었으니까 고난도를 아예 못 푸는 거야. 응? 쌤 뒤에 풀 문제도 많은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제발 이거 좀 쓰라는 거야. 제발. 응? 알겠어? 그럼 이 친구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아니야. 이거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거 아니야. 뭔 말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A를 전체 집합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 쉽게 말하면 A를 X가 4를 원소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게 유식한 말로는 A가 전체 집합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4를 갖지 않고 X가 4를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은 생각도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구하면 돼? 전체 집합과 너를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잖아. 얘가. 그럼 이 상황에서 N 비합 C를 구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야.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지? N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친구 개수 어떻게 구해? NA 교 B 플러스 NA 교 C 마이너스 NA 교 B 교 A 교 C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자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건 뭐가 돼? 두 개의 원소를 무조건 갖는다는 거잖아. 잘 봐. 1, 2, 3, 4 있었지. 근데 케이스 자체에서 3은 1, 2, 3, 4, 5, 6, 7이 있는데 케이스 자체에서 3은 제거됐어. 맞니? 그럼 이 상태에서 4, 1을 원소로 갖는 건 몇 개야? 총 4개가 3개가 아웃된 거잖아. 그러니까 2에 4제곱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도 몇 개야? 2에 4제곱개겠지. 그럼 얘는 교집합 아니야 다? 맞니? 그럼 A 중복된 거 없애도 되지. 그럼 결국에 얘 뭐야? A교 B교 C 아니야? 그러면 너네 다 원소로 가지라는 거 아니니? 얘는 원소로 갖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2에 몇 제곱개야? 3제곱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 다음 두 번째 방법은 3과 4가 이미 전제돼 버린 거야. 문제에서 아웃돼 버린 거지. 반드시 원소로 하든 원소로 하지 않든 똑같은 경우잖아. 원소 개수 쓸 때 그냥 제외된다. 똑같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한다. 그러면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N 비교 A가 되는 거야. 비교 C가 되는 거지. 그럼 NB가 몇 개야? 이 상태에서 1도 원소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총 3개가 아웃되니까 2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당연히 같은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식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32 마이너스 8 24 얘는 64 답은 5번이네. 사실 한 문제 풀면서 집합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방금. 집합이란 단어를 공부할 때는 식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도 그 뜻이야. 식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이 돼요. 사고력이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피지컬이에요. 너네 이게 수능에 나오지 않잖아. 근데 고2, 고3 때 고1 수학이 부족하잖아? 그럼 마치 덧셈 뺄셈을 못하는 새끼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3 곱하기 24 더하기 36 몇이야? 60이라고 할 수 있지만 12로 묶어내는 친구와 묶어내지 못하는 친구는 큰 차이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25 곱하기 37을 해봐. 계산 시작. 그럼 여기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걸 단단히 연마해야 돼. 이걸 이렇게 가는 친구들은 초등수학이 좀 부족한 거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아? 25를 어떻게 봐야 돼? 2분의 50으로 봐야 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는 건 암산이 되거든. 185 아니야? 185 아니야? 175? 아, 맞지? 뭐야? 185? 그럼 1850이지. 1850을 2로 나눠. 925. 맞지? 니네 이거 할 때 누군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이거의 근본이 뭐야? 12, 2 곱하기 5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5가 인수로 있으니까 그만큼 2라는 친구를 계속 넣어주는 거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본질을 깨우쳐야 이해해야 문제를 쉽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념 시간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제발 증명하는 법을 알아라. 제발 그냥 이거 쭉 하다가 마지막에 아 그래서 이거야 하면 얘만 기억하면 당신은 거기까지인 거야. 또 한 달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정규를 같이 하지 않을 생각을 하니까 몇 명은 그럴 텐데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14 해주세요. 자, 전체 집합 U가 12 이하의 자연수고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U의 부분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자, 첫 번째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하지? 근데 조건 가를 보니까 있잖아. 원소의 뭘 이야기하고 있어?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지. 개수. 그 말은 X라는 친구가 원소로 가져오려면 최대한 그 값이 작은 친구들로 구성해라 이런 얘기지. 최대한 그 원소의 값이 작은 것들로 구성해 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뭔지 알겠니?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1부터 7까지만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야. 뭔 말해? 그리고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꼭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꼭 대체되어야 하는 값이 몇 개 있나 보다. 라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원소는 절대 X가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된다거나 혹은 어떤 원소를 꼭 가져야 돼서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지. 조건 나입니다. A에서 X를 차집합했더니 B에서 X를 차집합한 것과 3까지 합집합하니까 같았다. 가볼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무슨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만 돕고자 하는 거예요. 3, 4, 5, 6, 7, 8. 자, 봐봐. A랑 B가 어떤 함수와 차집합을 만나서 같아졌잖아. 비슷하게.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대칭 차집합의 원소 얘네들 어떻게 해달라? X라는 친구가 전부 제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야. A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 B는 못 가지고 있잖아. B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 A는 못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두 집합이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은 1, 2, 4, 7, 8을 일단 X가 무조건 가져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제거해줘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납득 되겠니? 아, 5개의 원소가 확정이 되는 순간이야. 그럼 이제 불확실성을 갖는 원소가 몇 개야? 2개가 있는 거지. 2개만 잘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맞니? 근데 봐봐. 얘가 3과 합집합을 했지. 근데 만약에 X가 3을 가지고 있어봐.
그럼 얘는 3을 절대 가지고 있지 못하지. 얘는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x는 3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까지 가져가야 돼. 얘 때문에 문제 가장 많이 틀릴 거야. 3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되니? 다음 조건 다예요. x에서 a를 차집합한 것과 x에서 b를 차집합한 것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닙니다. 얘들아 근데 이 친구 지금 보면 차집합 나왔으니까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전부 다 교집합인 거 보여? 그럼 x교 a 여집합교 b 여집합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마렵다. 뭐가 마렵지? 드모르간 마렵다. x교 a 합 b의 여집합. 뭐 마렵다? 차집합 마렵다. 그죠? 얘가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 얘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a 합 b를 전부 다 빼도 x에서 빼도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이 바깥쪽 원소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바깥쪽 원소가 뭐 있어? 1, 2, 3, 4, 5, 6, 7, 8이니까 9, 10, 11, 12가 되지. 이 중에 하나 가져오려면 누구 가져와야 돼? 그렇지. 9 가져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 작은 거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두 개를 가져오자니 얘네 값이 좀 어때? 좀 커. 그지?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누굴 가져버려? 차라리 5를 가져버리자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x의 최소값이 되는 거야. 10보다는 5를 가져가는 게 원소의 합에 유리하잖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1, 2, 4, 7, 8 더하면 22 플러스 14. 답은 36인가 봐요. 4번입니다. 답 맞나요? 답 맞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이에요. 이쪽은 전부 다 기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등학교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다. 15번.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럼 뭐야? 그래프. 맞지? 그래프 그려요.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10인가) 얘 2, 몇이나? 쉽진 않네. 꼭지점이 축이 몇이야? 2분의 9인가요? 맞아. 여기 어딘가 있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플러스 24 마이너스 4분의 81이죠. 얘는 4분의 이거 보여? 20 플러스 4분의 1 보여? 4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이야? 4분의 15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있어서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분의 9 여기랑 여기. 자, 여기 나왔네. 자, 이거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내신 때 정리할 거예요. 그때 가서 외울 겁니다. 자, 일단 그냥 풀게요. FA가 FA다. 그럼 이 친구가 반복되죠? 그럼 뭐라 해? T라고 치환을 해버려요. 그럼 FT는 뭐다? T다가 되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항등함수 y는 x가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fa를 x라 치환해서 fx는 x다와 연립한 형태다라고 인지하는 거야. 저거를. 이 연립 형태가 얘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이야기하기 위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2차 함수와 이 두 가지 교점을 갖는다는 게 지금 확정은 아니죠. 조사해봐야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4는 x다. 이렇게 하면 뭔가 느껴지니?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느껴짐? 무슨 뜻? 인수분해가 예쁘지. 그치? 4와 6이죠. 여기 어딘가에 4라는 곳과 어딘가에 6이라는 곳에서 교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뭐 하고 싶다? FA는 X 하고 싶잖아. 그럼 FA가 뭐라는 거야? 4이거나 6이어달라 이 얘기잖아. 맞니? 근데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는 거 조심해야 돼. 그치? 근데 잘 봐. 이게 풀이 방법을 알면 개빠른데 FA는 4 또는 FA는 6이니까 결국에 Y는 4와 Y는 6을 이렇게 긋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와 똑같이 얘도 이 함수값을 fx가 언제 갖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또 긋게 돼요. 이해한 사람? 이해 못한 사람? 이거 이해한 사람? 이거 이해 안 되면 내가 구제를 못 해줘. 이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fa를 대입하면 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 친구를 이렇게 연립 형태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됐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모르겠다면 나 그냥 갈래. 이 친구는 fx는 x다잖아. 그럼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 말고 대수적으로 푸는 게 좀 예뻐 보여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이 4와 6이 나왔지. 그럼 너의 근이 4와 6이라는 거 아니니? 따라서 얘가 만족하려면 x는 4 또는 x는 6인 거잖아. 그럼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fa가 4가 되거나 6이 되는 순간을 원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얘밖에 없냐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fx는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다고 지금. 이 친구. 2x 플러스 6은 x다. x가 몇이야?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지. 맞아? 응? 그럼 FA는 4 또는 6 또는 마이너스 6이 돼달라는 거잖아. 그럼 또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4, Y는 6, Y는 마이너스 6을 비교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며.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몇이야?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잖아. 마이너스 6, 뭐야?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근데 함수 fx가 언제 마이너스 6이란 값을 갖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 말은 이 교점에서 그냥 x축 평행에 쫙 그으면 이 새끼가 y는 마이너스 6 아니냐는 거야. 얘도 교점에서 쫙 그으면 얘가 y는 4 아니냐는 거야. 얘가 y는 6 아니냐는 거지. 그럼 a 값이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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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까지.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얘네가 a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지 않냐 이거야. 예를 들어 a 값이 얘야? 그럼 y 값이 몇이 되면서 4가 되면서 얘를 만족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개수를 세면 끝난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답은 4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내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야. 혹시나 기숙사에 들어가시거나 다른 학원에 가시거나 하시더라도 제 유튜브 보면서 제가 함수 수업할 때 기말이 되겠죠 아마. 그때 한번 챙겨보세요 영상을. 근데 모르겠다 없다 그럼 저한테 카톡 하나 주세요.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게요. 16 해주세요. 옆을 왜 봐? 어? 해야 되면 손 들고 하면 되지. 학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 무지를 드러내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걸 드러내야 돼. 과외는 내가 안 드러내도 선생님이 파고들어야 돼. 그래야 과외야. 근데 학원은 너희들이 안 드러내면 넘어가는 거지. 손해보지 마세요. 자, 일단 식을 정리하면 표준화해보면 x-2k의 제곱 플러스 1이라 이 친구 꼭지점은 2k, 1이에요. 2k, 1. 그럼 y가 1이죠? 예? 예? 안 물어볼란다. y는 1 위에 얘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k가 0보다 크고요. 그럼 이쪽에 있다는 거네요. 1사분면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정의역이 2k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선생님 치역 아닌데요? 치역이 이게 일 거예요 아마. 왜냐?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쪽만 이렇게 끌고 오겠다는 거지. 이쪽은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쪽만. 오케이. 근데 이때 이 친구의 역함수래. 근데 얘가 역함수 얘기 나오면 무슨 함수라는 게 중요해지냐? 증가함수라는 게 중요해져 버려요. 그럼 교점,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얘가 감소함수면 y는 x 위에 없는 교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증가함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y는 x가 쫙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 얘랑 교점이 몇 개야? 하나죠.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은 하나라는 거야. 근데 두 개가 되고 싶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딱 여기에 꼭지점이 존재하는 순간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 거기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에 접하는 순간까지가 되는 거야. 근데 접하는 순간은 몇 개야? 교점이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등호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치? 이게 접하는 순간. 이게 y는 x 위에 꼭지점이 존재하는 순간이 되는 거야. 그럼 y는 1과 y는 x의 교점하면 뭐야? 1,1 아니니? 그러니까 2k가 몇일 때? 1일 때. 즉 b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건 어떻게 해? 너는 x 해가지고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이렇게 판별식 16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 마이너스 16k제곱 마이너스 4 8k 마이너스 3이 0 그래서 k는 8분의 3이 나오네요. 8분의 3 더하면 8분의 7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특히 듣고 있는 장원 아이들은 이 문제 전부 다 풀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신 때 다시 한번 풀 예정이에요. 자, 17번은 넘어갈게요. 이건 이진법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얘기야. 뭐 30이라는 수가 있어. 그럼 이 친구는 16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2인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맞나?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1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1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니? 맞아. 근데 fx가 뭘 뜻해 지금? 결국 이 친구가 1인 상황이 몇 개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 그러니까 F30은 4입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기억은 47을 2의 거듭제곱을 더하여 표현해봐.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럼 니은은 y가 2x래. 잘 봐. y가 2x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얘네한테 영향이 없어요. 얘네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1의 개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지금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충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 디귿은 자연수 xy. 그럼 x 플러스 y에서 1의 개수랑 fx와 fy가 더했을 때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잖아. 단적인 예를 들어줘. 뭐 7이랑 뭐 5랑 3을? 5랑 3을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4 더하기 1이죠. 얘는 2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얘는 F5는 몇이야? 2임. F3은 2임. 수 2개니까. 근데 둘이 더하면 뭐가 돼? 8이지. 8은 8이잖아. F8이 몇이야? 이건 1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디귿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런 거 독특한 문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정수론이죠. 정수론. 다음 18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다 해주세요 아니야? 제가 시간 관계상 골라서 좀 해볼게요. 19 해주세요 있나요? 19? 넘어갑니다. 19는 좀 쉬워요. 20 풀만 할 거예요. 21보다 오늘은 22번을 풀어보고 싶은데 22번 풀게요. 자, 이 문제 아직 못 봤다. 손 들어보세요. 3분 드릴 테니까 문제 읽어보고 해석해보세요. 3분 드릴게요. 자, 최고차원 계수가 2인 2차함수와 1인 2차함수 fx, gx가 있습니다. 일단 모양이 좀 다르죠. 폭이 둘이 좀 다르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친구 보세요. 일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는 1이 이렇게 있어. 그럼 fx가 y는 1과 만나는 x좌표 또는 y는 gx가 y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하겠지. 근데 그게 a래. 집합이 실근의 집합이 a래. 그래놓고 a가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딘가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점에서 저 2차 함수와 만나달라는 거야. 두 개와. 알겠니? 알겠어? 근데 얘들아,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접한다.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이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맞죠? 예를 들면 한 놈이 두 놈을 이렇게 다 먹었어. 그럼 이제 gx는 꽤나 자유롭게 되는 거지. 하나의 2차 함수는.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원소 개수가 2개지.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데에서 교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y는 1과 만나려면 이 두 점에서만 만나라는 거지. 다른 데서 만나지 마세요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겠니? 이해돼요? 다른 데서 만나지 마세요 이런 얘기지. 자, B는 먼저 보자. fx는 gx래.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할 거 아니니? 근데 그게 뭐래? 알파와 베타 플러스 3이래. 자, 이 문제 사실 해석해드리면, 그러니까 문제 분해해드리잖아? 이 문제 보자마자 5초 안에 풀려 사실. 근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그냥 쭉 풀어볼게. 선생님이 그렇게 푼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봐봐. 알파 보여? 그럼 알파에서 무슨 뜻이야? 둘이 교점을 갖는 데잖아. 그럼 둘 다 여기를 어떻게 해달라? 지나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둘 다 여기를 지나주세요 이거잖아. 맞아? 예. 자, 그럼 여러분 둘 다 여기서 접해도 돼? 이렇게? 안 되지.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여기서 y는 1과 만나지 못해. 두 번째, 베타 플러스 3에서 하나의 교점을 또 가져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그냥 안 되는 거야. 둘 다 접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하나는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도록 이러한 이차 함수를 유지해 달라는 거야. 이해되겠니? 둘 다 접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른 하나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그럼 이 집합 B가 뭐였어야 돼? 알파 베타였어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베타 플러스 3이래잖아.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 그래프를 유추하는 거야. 이런 거 보고 그추, 그래프 추론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는 여기서 뭐 한다는 뜻이야? 접해달라는 뜻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누구? 최고차항의 개수지. 너에 비해서 너가 더 폭이 좁냐? 넓냐? 이런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폭이 좁아봐. 그럼 교점이 어디 생겨? 여기 생겨. 여기. 납득? 그럼 얘가 베타 플러스 3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 말은 얘가 더 어떠다라는 거야? 완만하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어디서? 베타 플러스 3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달라는 거야. 교점을 여기서 가져달라 이렇게. 즉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즉 이 친구가 누구야? 얘가 G고 얘가 F라는 거지. 그래야 이 친구가 조금 더 완만해야 이쪽에서 교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럼 식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자, fx를 뭐라고 쓸래요? 최고차항 개수 몇이니? 2죠? 곱하기 x-알파 x-베타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건 1학기 때 정복을 했어야 됐어요. 식작성은 gx는 뭐라 쓸 수 있어? 최고차항 개수 1이죠? x-알파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식작성이 이해가 되겠어요? 알파 대입하면 1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1 나온다. 알파 콤마 1 지나고 베타 콤마 1 지나온다. 얘는 알파 콤마 1이 꼭지점이다. 이런 이야기지. 자, 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때 상수 K에 대해서 fx-k 곱하기 gx-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래. 얘들아, y는 k를 쫙 그어서 실근 개수가 3개래. 서로 다른 실근. 지금 몇 개야? 빵개지. 교점이 없어요. 접할 때 몇 개죠? 하나. 올라가면 2개. 여기 1이어도 2개. 이거보다 커지면 몇 개? 4개. 어딜 말하는 거야? 여길 말하고 있는 거네. 그치? 여기여야 하나, 둘, 셋. 여기지. 즉 이 베타 플러스 3에서 교점을 갖는 요 타이밍이
y는 k가 지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실근의 합이 며칠에? 18일에. 잘 봐라. 잘 봐라. 여기서 스킬이 하나 들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써먹기가 매우 힘든 행위야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이네? 근데 좀 하는 학생들이 이제 뭐야 여기 축이 나왔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네? 여기 구할 수 있겠네? 막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면 돼. 봐봐. 얘네 셋의 x좌표를 더하는 거지. 이 실근이라는 것은. 근데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 2알파가 나와. 보여? 얘네 둘의 합이 2알파라고. 이렇게. 꼭지점의 2배 아니야. 너네 둘의 평균이 여기니까. 다음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2알파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하면 너 한 번 더하고 너 한 번 더하고 너 두 번 더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 플러스 3을 한 번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3은 18이므로 알파는 며칠에? 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서 교점을 갖는다는 걸 이용하면 돼요. 너랑 너를 연립해요. 그럼 1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2x-알파, x-베타는 x-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x-알파 하나 지워도 되나요? 약분해도 돼요? 원래 안 됩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 여기 가고 싶은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난 알파는 관련이 없다는 거야. 나 얘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이 친구 지워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2x-2 베타는 x-알파가 돼요. 그럼 넘어가면 x는 2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근데 알파가 몇이죠? 7이에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베타 플러스 3이다 이거죠. 이 교점이 베타 플러스 3이다 이거. 그래서 베타 값이 나와요. 베타는 10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일단 봐봐. 여기가 7이지. 여기가 몇이야? 베타가 10이죠. 여기 몇이에요? 13. 여기 간격 어때요? 이거 똑같죠? 맞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연계교재에 이 문제가 있으면 자 정규 시간에 이제 덕수공 풀고 그 개념 수업이랑 하면서 유형 정복서 풀고 그리고 나서 규칙문제 풀고 나서 시험이 오기 전에 1, 2주 전에 이제 개별 교재가 나가요. 학교별로. 만약에 너네들 연계 교재에 이게 있다. 그럼 제가 빠른 풀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수를 통해서 너네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얘가 2대1이 나오는가 하면 1대2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비율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지극히 내신용이죠. 이 문제 변형을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신 때 그런 걸 공부하게 될 거야. 아무튼 간에 그럼 K값 어떻게 구해요? 마지막 K값 이거 알았잖아 이제. 그럼 베타 플러스 3이 몇이야? 13이지. 13을 여기 아니면 여기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K값까지 구해주시면 되겠다. 다른 문제들은 혹시나 궁금하시면 조교 또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수학 2 점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